오늘은 진짜 좋은 사례를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똑똑하게 일하는 법. 실제 사례, 후기를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 필살기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죠. 마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있게 똑똑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일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냐? PDS 다이어리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죠. 뭐 굳이 PDS 다이어리 아니더라도 다이어리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뭐 데일리 리포트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PDS 다이어리 정말로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마중물을 부어드리려고 한 1월, 2월 쓰고 안 쓰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저도 꼭 정복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끝장을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마중물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진짜 올해 끝까지 써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 이거는 이제 저희 멘토링 프로젝트 4기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젝트가 사실 하면은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매주 독서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평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하는 동안에는 데일리 리포트도 되게 열심히 써야 되고 썰렁썰렁 쓰면 제가 뭐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좀 열심히 써봤으면 좋겠다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션들이 나갑니다. 미니 미션들이 나가는데 홍빵빵군 이 친구는 아마 20대 후반일 거야. 28살 된 친구일 건데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는 데일리 리포트 3주 후기 공유에 그러니까 딱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가 3주 됐거든요. 이 친구가 이 단톡방을 하면서 좀 되게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약간 예전에 우리 홍석희 대표님 생각나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 친구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자기가 데일리 리포트 쓰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30분 단위로도 적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엑셀도 따로 만들어갖고 홍석희 대표님이 딱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훌륭한 친구인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PDS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미션은 아니지만 미션 후기를 써야 되는데 이제 미션은 아니지만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데일리 리포트를 꾸준히 쓰면서 달라진 점 2가지를 공유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진짜로 가슴에서 우러 나와서 뭐 제가 이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뜬금포로 쓴 거예요. 뜬금포로. 첫 번째, 시간 통제를 통한 자유. 몇 개월만 전에만 해도 어디 쫓기는 듯 사는 느낌만 들고 정신없이 살기는 했으나 막상 한 주가 지났을 때는 내가 뭘 했지? 여러분 한번 진짜로 이 영상 보면서 뭐 PDS 그런 거 상관없고 뭐 데일리 리포트 그런 거 상관없고 여러분 다이어리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소중한 여러분의 한 주일이 지나갔는데 내가 지난주에 뭐 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남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그게 잡혀야 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핵심이 잡혀야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딱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되게 지금 좋은 회사에 우리나라 1등 IT 기업에 취직을 한 다음에 거기서도 이직을 해서 거의 최고 회사에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빡센 걸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디 쫓기는 듯 사는 느낌만 들고 정신없이 살기는 했으나 막상 한 주가 지났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았던 적이 많았는데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 전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급급하게 칸만 채워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뭘 했나 이걸 좀 곱씹으면서 시간을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전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이게 또 핵심이죠. 한 주를 돌아봐야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에 남았을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적절한 휴식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완벽한 반나절, 완벽한 하루의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미션을 주는 게 뭐냐면 완벽한 반나절은 8시간 동안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숨도 안 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8시간의 계획을 전날 세운 다음에 그것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획에 수시로 핸드폰 보기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멍 때리면서 핸드폰 보기 그런 걸 만약에 계획에 넣었다면은 그것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계획 상관없이 갑자기 습관적으로 그냥 핸드폰 볼 계획이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완벽한 반나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완벽하다는 거는 적절한 휴식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휴식도 하고 마음 챙김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해야 완벽한 반나절 완벽한 하루를 살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도 취했다는 게 대박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적절한 휴식도 잘 안 해요. 제가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번이 뭐냐면은 이게 완벽해요. 플로우가. 내가 이제 내 하루의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니까 휴식도 제대로 하면서 생산성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유가 생기니 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휴식을 하고 그로 인해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게 4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못했어.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메타오 인지가 올라가고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고 생산성,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적절한 휴식도 넣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왜?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업무 시간 이러고 있는데 카톡 보죠? 뭐 울림 왔다고 보죠? 그냥 이렇게 보죠? 그럼 여러분은 집중을 바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산성이 떨어지고 몸은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집중할 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전날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일은 2시간은 빡세게 오전에는 영어 공부하고 독해하고 뭐 찾아보고 계획을 착착착착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한 거는 되게 빡세게 몰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유가 생기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휴식을 하고 그로 인해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함에 있어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생산성 증가를 체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훌륭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다이어리 하나 이렇게 딱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요관점도 소개해드리고 요런 사례도 발굴하고 요런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저는 저만의 한계가 있어요. 저만의 시야가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깨우는 거예요. 저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들면서 그냥 시중만 드는 거죠. 여기 메시지 전달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고인 거죠. 그게 최고의 수업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또 PDF 쓰고 있는 분들 잘 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이거 본다고 해서 나도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3만 명 쓰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9만 명 이렇게 쓰고 계시면은 단톡방에 3만 명 와 계시면은 어떻다? 또 900명, 1000명은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도 적절한 휴식을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분들의 데일리 리포트와 서평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매일 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서평 매주 써야 되니까 힘들죠. 아직 멘토링 프로젝트 절반도 오지 않았지만 다 같이 꾸준히 함께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28살이어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2살이시니까 얼마야? 34살 차이예요. 엄마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거죠, 이게. 요번 주 미션이 뭐였냐면 적극적 리더십 실천하기. 그러면서 뭘 실천해야 될지도 안 알려줘요. 스스로 리더십에 대한 디파인, 정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한 분들도 있고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젝트는 별거 없어요, 사실. 좀 모여 있으면서 시너지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느낀 거를 저도 여러분들이 마치 멘토링 프로젝트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마냥 이거를 횡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은 데일리 리포트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도성과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라클 모닝 하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면 좋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나이가 들면 호르몬 때문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집니다. 그 경향성은 강해져요.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도 60까지 가고 70까지 가면은 새벽에 호르몬의 우리 생성이 우리 일반 뭐 30대, 20대, 40대랑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에 잘 일어나집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확실히 주도성을 잡을 확률이 높겠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분하게 조용한 새벽 시간에 근데 이게 또 사이클이 안 맞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면 이건 고역입니다. 고역. 그래서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 세수하고 막 이렇게 출근한 게 아니라 명상도 하고 책도 보고 자기 개발도 하고 가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면 완벽한 하루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주도성이라는 건 굳이 새벽에 안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말처럼 내가 이렇게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미라클 모닝 한 사람보다도 더 주도성 있게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나는 왜 새벽에 못 일어나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저는 그런 메일을 굉장히 많이 봐요. 미라클 모닝도 100일 동안 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새벽에만 일어나면 변화가 없겠죠. 일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나를 주도적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일 뿐인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오히려 피곤만 하겠죠. 저는 미라클 모닝 안 해요. 저한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갖고 힘들어요. 저는 7시 반 8시 일어나서 채아랑 등교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다 리마인드 하고 그것만 해도 되게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딱 계단으로 딱 스퍼트 하면서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산성을 올리려면은 여러분 진짜 적절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휴식을 하시나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쉴 때 뭐 하죠? 그냥 멍 때리면서 핸드폰 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핸드폰 수시로 보잖아요. 집중력이 올라갈까요?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완벽한 하루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디지털 디톡스예요. 다 그래요. 완벽한 하루 하면은 다 막 손이 미칠라 그래. 막 진짜 핸드폰을 잡고 싶어서 이게 진짜로 얼마나 무의식에 내가 사는 건지 내가 핸드폰을 모시고 사는 건지 이러고 핸드폰님 이러고 사는 건지 완벽한 하루로 해보면 알아요. PDS 있는 분들 많잖아요. 완벽한 하루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거 말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얼마나 집었나 그건 얼마나 집고 싶었나 그 마음이 들었는지만 체크를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 PDS 다이어리는 완벽해요. 정말로 좋은 플랫폼이고 프레임이에요. 진짜. 진짜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잘 쉬는 거보다 잘 쉬는 거는 나를 채워야 돼요. 에너지를 채우고 힘든 걸 비워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즐겁게 유튜브를 보고 이거 보고 내가 개운해졌다. 뭐 10분 보고 30분 보고 개운해졌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아니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일하러 돌아가는데 딱 에너지가 차야 되는데 하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잘못 본 거죠. 저도 여러분 막 사람이 좀 우울해지면 깔깔깔 웃고 싶을 때는 막 유재석 씨 그 클립도 보고 막 웃긴 거 찾아봐요.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러닝맨 클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에 요약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깔깔깔깔 웃습니다. 딱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는 뭘 좋아하냐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누르죠. 축구 누르면 야구도 떠요. 그러면 야구도 봅니다. 그럼 30분 저도 사람인지라 꼭 가요. 그럼 너무 이게 아쉬워요.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라 난 그걸 볼 마음이 없었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꼬임에 넘어가서 본 거거든요. 그럼 할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 다 뺏겼고 그러니까 하루 망치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 비밀 하나 공유해드리면은 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제 여기 제 책상이 있고 제 이게 사무실 입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매트를 하나 사서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 목에 일자 허리라서 진짜 체형이 정말로 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경험해 본 분들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죠. 그러면 점점 목이 눌립니다. 말하는 거에 목이 눌려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이렇게 전기가 질질질질 옵니다. 근데 저는 일자 목 이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도 있고 이게 안 좋게 한 것도 있고 저는 최근에 우리 PT 선생님이 제 여기를 만져보더니 박사님처럼 여기 이렇게 짧은 사람 처음 봤대. 진짜 인생에서 처음 봤대. 근데 우리 PT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사님처럼 뒤에 근육 짧은 사람 처음 봤다고. 얘는 맨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PT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군대를 현역으로 간 것도 너무 용하고 지금까지 큰 사고 안 난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이 뭐라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 몸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저는 2시간마다 1시간마다 저 매트에 누워서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요. 여기 폼롤러 몸 써가면서 이것도 다 우리 PT 선생님이 날 준 거예요. 이거 박사님 안 하면 죽는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지금 엘보우도 아파갖고 주사도 7방 맞았는데 이게 몸이 틀어졌기 때문에 주사 맞아도 다시 다 결국엔 아파요. 그래서 이쪽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살려고 1시간마다 2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한지 요 사무실이 3월달 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저 생산성이 한 1.2배 올라갔어요.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제약이 있어서 이런 거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매트 이렇게 똘똘똘 말아갖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 6월 달에 건강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마스터한 운동 같은 것들 진짜 디스크 안 걸리는 것들 그런 건 저도 여러분이랑 다 공유를 할 거예요. 제가 재활학과 선생님, 뭐 신경과 선생님, 뭐 PT, 물리치료 선생님, 뭐 보건 쪽으로 박사 받는 분 다 우리가 섭외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을 올리려고 제대로 휴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만 해보세요. 저는 목이 아파서 여러분 목도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못 돌려요. 근데 예를 들면은 1시간 지났을 때 돌리는 거랑 요렇게 해서 15초씩 그냥 어깨에 힘 뺀 상태에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만 당기고 그다음에 또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요렇게만 당기고 그다음에 요렇게 15초 당기고 요렇게 당기고 요것만 해도 여러분 생산성 1%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저 삼성 다녀봤잖아요. 스트레칭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리포트에 뭘 기록해 놓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스트레칭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이런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하루가 되는 건데 정말 1%의 작은 변화로서 90%의 어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홍빵빵 군이 이거를 알려줘갖고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 이 친구 진짜 잘 되겠다. 진짜 우리 옛날에 홍석희 대표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오늘 멘토리 단톡방에 인공지능대 전 세계 3등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로 격려하고 아프면 다 가족이야 격려하고 너무 좋죠. PDS 단톡방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PDS 단톡방은 열려 있어요. 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거기서 리더십을 갖고 가끔은 심해서 딴 사람들은 못 쓰나 그 위로도 먼저 건네보세요.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단톡방에 있다는 이유로 위로받죠? 그거 힘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 기분 좋죠? 그럼 감사의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기분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100억 벌면 행복해지겠지.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허황된 게 목표가 생기니까 괴리는 고통이거든요. 평생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벌면 좋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따라오게. 돈이 따라오게. 목적을 쫓아가고 목표를 쫓아가면서 돈이 따라오게. 근데 돈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갈증으로 여러분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 나와서 뭐 100억을 쫓았습니다. 이악 물고 그렇게 말하죠. 그거 뭐예요? 그 사람들 돈 더 벌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책을 팔든 강연을 팔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래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뭐 진짜로 내 진심을 전달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웬만한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유라는 그게 달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기에 그걸 퍼뜨리는 거. 다단계. 일종의 느슨한 다단계 같은 거예요. 합법적인 거죠. 멘탈로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깔때기가 꽂아갖고 자기한테 이게 흘러오게. 뭐 아닌 분들도 있어요. 되게 좋은 동기부여를 해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살길 바라고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드릴 거고요. 뭐 너무 좋아요. 저는 이 10만 PDS 다이어리 사용자, 그러니까 그냥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를 요 정도로 쓰시는 분이 나오면 나라 바뀐다고 봐요. 다 훌륭한 사람 될 거거든요. 거기에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만 명까지만 이악 물고 해보자는 게 제 목표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다데이 또 있죠. 진짜 오로다데이는 너무 기다려지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이 너무 가는 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참여하는 직원들도 일이지만 너무 행복해하고 일이지만 그래서 오로다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는 거 정말 여러분 기대되고요. 또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뭐 오로다데이 같은 거 신청 많이 해서 참석하시려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인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우편으로는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만약에 저희가 뭐 100건을 사인을 미리 해놓고 막 그러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로는 저희가 이제 좀 나오면은 그런 건 할 건데 이벤트성으로 할 건데 뭐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해드리는 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생산성 있게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